그럼 해야 될 과제가 뭐냐? 경제 관료를 탈정치화, 탈자본화 시켜야죠. 경제 관료를 제자리를 찾아줘야 되죠. 그리고 선출 권력들이 정치 영역이 바로 뭐야 됩니까? 시장 권력을 통제를 해야 하는 거죠.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화폐 권력에서 민주적인 통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건 바로 뭐냐? 사람에 대한 통제, 돈에 대한 통제인 겁니다.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사람과 돈에 대한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적 통제예요. 이게 바로 모피아 개혁의 핵심이야. 제가 그래서 조국 정당에 대해서도 저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게 예산 편성만 독립시켜서 안 된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건 너무 다른 내용이잖아. 깊이가. 네? 이거 조국 정당 여기 지지 당원 있으면은 좀 가서 전달 좀 하세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경제 관료의 정치화가 사회에 악이 된 이유가요. 자본이 이게 복무하고 있거든. 자본을 추종하고 있거든. 네? 관료가 공직자가 왜 그러냐? 공공금융의 힘이 워낙 그러니까 이게 공공금융이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1년에 예산이 600조가 넘어. 그리고 한국은행을 그러니까 뭡니까? 작동시킬 수 있는 거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요. 그게 바로 외국에서는 크로그만이 정부에 그러니까 원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이 인식은 공공금융을 이해해야지만 나오는 이 사고예요. 아베가 그러니까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에서 하는 것도 이것도 공공금융을 이해해야지만 이게 나오는 얘기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봅시다. 구체적인 내용을 해봅시다.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느냐? 정부 조직법을 보게 되면요. 20조가 국무조정실과 관련된 겁니다. 국무조정실이 아까 뭐라 했었어요? 각 중앙부서들에 대한 지휘 감독을 갖고 있어요. 내치를 담당하는 거죠. 내치요. 장관급이라 했잖아요. 네? 장관급이요. 근데 27조가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요. 제일 처음에로 나오죠. 기획재정부 장관에 갖고 있는 이 역할 중에서 이게 막강한 권한이라는 게 뭐냐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돼 있어요. 중장기 아니 경제부서가 무슨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합니까? 국가발전 전략에는 경제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 교육 문제도 있고 사회 문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경제 논리를 가지고 다 그걸 짭니까?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은요. 이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선출 권력 대통령실로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기금의 편성 집행도 이것도 기본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대통령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국회라든가 대통령실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공공금융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예산기금과 더불어 가지고 이게 재정과 관련된 거니까요. 전통적인. 근데 화폐와 외환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아까 그랬잖아요. 조세 체계를 부유층을 위해서 설계되어 있다는데. 네? 국제금융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부가 해야 될 일은 집행하는 것만 해야 되는 겁니다.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통령실로 다 옮겨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로.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뒤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할게요. 근데 한국은행을 봐보세요.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의 관리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을 보게 되면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정부조직법에서 기획재정부에 화폐 업무가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저걸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가 뭐냐면 정부의 자회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한국은행법에 이것과 관련된 게 바로 뭐냐? 4조에 정부 정책과 협조를 해야 된다.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92조에 보게 되면은 한국은행 금통위가 의결을 했는데 정부에서 마음에 안 들어. 네? 정부 경제정책과하고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럼 제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예? 제의를 요구할 92조가 그렇게 돼 있어. 75조 대정부 여신하는 게 정부의 은행이니까는 정부가 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어떤 형식으로든 빌려줄 수 있게 돼 있어. 거기에 이자율도 그러니까 이자율이나 빌려줄 조건도 그냥 금통위가 정하면 돼. 근데 문제는 금통위를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장악하면 되니까. 이익을 내게 되면 한국은행이 이익을 내게 되면 99조에 예? 30%만 저거 하고 나머지는 다 정부로 귀속시키게 돼 있어. 손실 나게 되면 정부 재정에서 보충해 주게 돼 있고. 사실 정부 자회사지 이게 뭐예요 이게요. 어? 재벌회사에 그러니까 뭐 계열회사나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구조상으로 볼 때? 그래서 아베가 자회사를 한 거야. 여러분들. 네? 그럼 중앙은의 독립성은 어떻게 하고 중립성은 어떻게 하고
그거는요,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해 가지고 그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데 속에서 예? 목표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부도 같이 목표를 보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신용화폐 정책을 수행하는 데 속에서 독립성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거 대단한 정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 지배구조를 봐보세요. 금토위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13조. 한국은행 총재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죠. 부총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이 한 명 임명하게 돼 있고, 한국은행 총재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또 한 명 임명하게 돼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개 누가 임명합니까? 사실상 이거는 국무총리가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명은 산업자본, 대한상공회에서 회장이 추천한 사람, 은행자본들이 추천하는 은행연합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은행자본하고 산업자본은 있잖아. 자본은 있어. 자본이 2명이나 들어가서 자기들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는 거야. 통화정책에. 그런데 소비자, 노동자, 자영업자 그런 거 없잖아요. 없잖아. 예? 얼마나 자본 친화적인 지배구조예요. 미국 봐보세요. 미국 연준도 초창기에는 만들어질 때 초창기에는요 50% 넘는 게 뱅커들이었어. 뱅커. 은행 자본들이 가는 뱅커에서 파란색이 뱅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뱅커들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이 뭡니까요? 여기 보게 되면 미셀러니스로 되어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사회 구성은 다양한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잖아요. 네? 지배구조를 그러니까는 민주화로 바꿔야죠.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은 왜 만들어진 거예요? 중앙은행은 공공선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뭡니까요? 근데 모든 국민의 이익을 촉진시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그걸 결정하느냐? 중요하잖아요. 돈을 찍어내는 곳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금융위원회 봐보세요. 이게 금융위원회법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된다 했죠.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 두게 되면 누가 가게 될 것 같아요? 정치인 국무총리 잘 몰라요. 금융이요. 그 국무조정실장이 갖고 논다고. 국무조정실장은 누가 하느냐? 기재부가 당연직으로 하잖아. 기재부가. 네? 기재부가요. 아까 얘기했어요.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하는 그것 때문에 당연직으로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금융위원회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냐면요. 여기 봐보세요. 금융정책 제도에 관한 건 물론이고 금융기관들 지네들 감독하고 감사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제재도 할 수 있고 설립하는 것도 인가할 수도 있고 이걸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이건 완전 저승사자인 거야.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가 뭐라고 하게 되면 은행들이 꼼짝 못하고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쩌는 이유가. 자본시장도 마찬가지고. 예?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장악하고 있냐? 금융위원회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 6명 중에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딱 봐보세요. 누가 거냐? 기획재정부 차관이 당연히로 들어가. 금융감독원 원장 이게 누가 가는 겁니까? 이거 되게 대통령이 기재부 출신으로 되게 안 칩니다. 지금은 특수검사 출신으로 가고 있지만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한국은행 부총재는 어떤 성격인지 소개했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2명, 대한상공회의 회장, 산업자본이 추천하는 거에 또 들어가. 이렇게 자본들은 꼭 한 명씩 박아놓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금보험공사라고 있죠. 예금보험공사가 뭐 하는 데예요? 이 금융은행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다가 부실화되게 되게 되면 그거 뒷정리해주는 데잖아요. 예금자 보호법에 예금보험공사에서 구성되게 되는데 예금보험위원회도 봐보세요. 여기도 7명으로 위원 구성되어 있는데 누가 장악하고 있냐?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기재부가 장악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기재부의 통솔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뭡니까요?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공사 뒤처리해주는 예금보험공사 다 모피아가 장악하고 있는 거야. 경제관료가. 근데 그 경제관료들이 굉장히 자본을 추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금융정책이 자본 친화적이 될 수밖에 없지. 자본 친화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